안녕하세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한 Recreation Math의 송상환입니다. 오늘은 머긴스 게임과 그동안 배웠던 많은 보드게임들을 응용 변형하여 새로운 수학 보드게임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머긴스 게임의 규칙을 이해해야겠는데요. 머긴스 게임에 관련된 이 영상은 제가 플래시로 만든 기존의 두 머긴스 차시 게임은 영상을 한 명에서 네 명이 즐길 수 있는 한꺼번에 흥미진진한 사칙 계산 합쳐놨습니다. 게임으로 다양한 수학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 게임이죠. 머긴스는 잠시 바보라는 한번 뜻인데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 계산하여 내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르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게임 내용에서 수학적 지식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사칙 연산에 관한 실력뿐만 아니라 논리적 판단과 기억력, 확률과 문제 해결의 전략, 창의성도 길러줄 것입니다. 머긴스 게임은 수학을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학생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즐겁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드 게임입니다. 수학이라는 다소 딱딱한 학습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나 여러분들 모두 수학을 어려운 과목, 점수를 받기 힘든 과목으로만 여겨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해서 수학이 공부가 아니라 놀이라면 어떨까요? 수학 학습이 가지는 이러한 오랜 문제의 완전한 해결 방법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수학 학습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안의 대표적인 게임이 바로 머긴스 게임입니다. 머긴스 게임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보드게임입니다. 현재 이 보드게임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주로 이 게임을 초등영재학교나 영재학급의 수학 시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게임이 영재 학생들의 수학 교육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머긴스 게임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게임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학 교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게임의 방법을 익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과 창의적인 재능을 총동원해 게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학생들도 게임 규칙의 활동과 여러 번의 연산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학습이 아닌 놀이로서 수학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의 횟수가 반복될수록 학생들의 계산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성도 그만큼 향상됩니다. 특히 이 부분이 두뇌 활동이 활발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적인 계산 능력의 향상과 여기에 더 나아가 창의적인 사고력도 증대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머긴스 게임에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구슬을 연이어 놓거나 상대방의 구슬을 연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또한 2개에서 5개까지 같은 색의 구슬을 연속해서 놓으면 그에 해당하는 추가 점수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만의 전략을 구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게임은 개인만이 아니라 단체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의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런 토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호 교류를 통해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전략과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학이라는 것이 게임이 형태로 구현되면 서로 협동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학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체육 시간에 단체 게임을 할 때 상대팀을 이기기 위해 힘과 전략을 모으고 서로 협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머긴스 게임을 여러 명의 학생들의 지혜를 모아 수학적인 계산 능력을 넘어 서로 협력하는 협동심까지도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모든 별로 머긴스 게임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생각의 확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게임 방법과 이기기 위한 전략을 찾는 과정을 넘어 머긴스 게임에 대한 변화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이 상황에서 이런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걸까? 다른 규칙을 적용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규칙을 넣어주면 어떨까 등 생각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what if나 what if not적인 사고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것은 what 다른 if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또는 머긴스 what if 게임이 not.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수학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협력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야말로 수학과 교육이 이야말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긴스 게임은 이처럼 수학적인 보드게임이 갖추어야 할 수학적인 내용, 수학적인 창의성, 수학적인 안목과 태도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세요. 이 강좌를 통해 여러분은 첫째, 머긴스 게임의 구성 요소와 게임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3개에서 4개의 자연수를 이용한 자유로운 사칙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점수의 합계를 높이기 위해 연속적으로 위치하는 수를 선점하는 전략과 적절한 속임수도 사용하되 상대방의 속임수는 잘 간파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존의 게임을 활용하여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보려는 태도와 의지를 갖습니다. 다섯째, 머긴스 게임의 what if나 what if not 전략을 활용하여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머긴스 게임이 수학적인 방식으로 확장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면, 기능 여섯째, 사고적인 면, 모든 별 그리고 게임을 태도적인 통해 면. 수학적인 의사소통을 요 세 할 수 가지를 있습니다. 항상, 즉 모둠을 학습 목표로 나눠서 삼고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본인이 미처 생각지 못한 전략과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머긴스 게임은 수학적인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태도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일곱째, 머긴스 게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학적인 내용, 수학적인 창의성, 수학적인 안목과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게임의 규칙을 익히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과 창의성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여기가 과정에서 blue,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며 green, 수학적 계산 능력과 더불어 수학은 여기가 어려운 red죠. 과목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수학 학습을 세 자연스럽게 가지의 목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삼고 있죠. 의사소통 이런 과정이고요. 태도 안목까지. 머긴스 게임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탭을 클릭하면서 게임 순서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원수에 따라 각 게임자는 똑같은 개수의 색 문제점 구슬이나 한번 큐브를 찾아보세요. 가져갑니다. 이 게임의 그 문제점. 다음 자신의 순번에서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굴려 세 수를 얻습니다. 3개의 수의 사칙 계산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머긴스판에 비어있는 1부터 36까지의 홈에 해당하는 수를 하나 만들면 자신의 색깔 구슬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를 만드는 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음 사람으로 차례가 넘어갑니다. 만약 상대방이 잘못 계산하여 놓았을 경우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이 상대방의 구슬을 빼내고 자신의 구슬을 놓을 수 있습니다. 머긴스 게임판에 홈에 놓은 구슬 1개당 1점이 주어지며 구슬이 연속될 경우는 아래의 표와 같이 추가 점수가 주어집니다. 이 점수가 연속된 과연 구슬이 1개일 때 공정할까요? 추가 점수는 0점이고 득점은 1점입니다. 연속된 구슬이 2개일 때 추가 점수는 2점이고 득점은 4점입니다. 혹시나 어떤 연속된 구슬이 문제점을 3개일 발견하시지는 때 않았나요? 추가 점수는 5점이고 득점은 8점입니다. 연속된 구슬이 4개일 때 추가 점수는 7점이고 득점은 11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이가 연속된 구슬이 5개 이상일 때 3, 추가 4, 점수는 10점이고 또 3, 득점은 4. 15점입니다. 분명히 여기 1부터 36까지를 하나의 원으로 보고 각 코너 연속하는 부분도 것이 여러 연속되는 개를 것으로 연속하는 봅니다. 것이 훨씬 어려운데 주사위를 누가 던져서 되는 나온 이 수를 놓을 수 점수 있는 빈 3점, 공간이 4점, 더 이상 3점, 없다고 4점밖에 안 판단하면 돼요. 게임을 종료하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그러나 더 확률에 이상 비해서 경기할 수 없다고 연속할 수 있는 선언하자마자 확률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구슬을 놓을 수 추가되는 있는 누가 공간을 점수의 발견하면 비율이 머긴스라고 말하면서 조금 그 공정하지 수를 못하지 말하고 않는가? 그곳에 이런 자신의 질문을 색깔 해봅니다. 구슬을 놓습니다. 게임이 종료되는 경우는 36개의 자리가 빈 곳 없이 다 채워졌을 경우와 한 사람이 구슬을 다 사용했을 경우와
연속하여 구슬을 놓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머긴스라고 외칠 때는 반드시 다음 차례의 사람이 주사위를 잡기 전에 선언해야 하며 머긴스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상적인 순서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잡아버리면 어떡해요? 머긴스 게임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사위를 구슬을 잡아버리면. 연이어 놓거나 상대방의 구슬이 연이어지지 않도록 막으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그러니까 승리하게 시간을 됩니다. 줘야 되겠죠. 머긴스 게임의 기본적인 원리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구슬을 연이어 놓거나 상대방의 구슬이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 과정에서 누가 점수를 학생들은 얻으려면 연이어 자신만의 놔야 되고, 전략을 구상하게 되고 자신은 연이어 놓고 연산에 대한 상대방에게는 능력의 연이어 놓지 향상뿐만 못하도록. 아니라 사고력의 향상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머긴스 게임은 수학이라는 딱딱한 학습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드게임입니다.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학습은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수학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단순한 연산 계산을 넘어서 사고력 향상 게임이라는 거죠. 읍스, 또 새로 이게 녹화가 또 잘못됐네요. 중간에 구슬이나 큐브를 가져갑니다. 아하, 그 다음 거기 이제 그 think plus를 못 보고 지나가서 그 부분을 지금 다시 되돌아와서 클릭했네요. 뭐라고 돼 있죠? 자꾸 넘어가 버리네. 고정. 잠깐만요. think plus에 추가 점수 기준을 조정하여 득점 계산을 좀 더 쉽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일정한 규칙들을 아까 그 누가 점수를 2, 4, 8, 16점 이렇게 머긴스 게임에서는 힌트를 보너스 드렸죠. 규칙이 존재하는데 범핑이라고 불리는 상대방의 구슬을 골라내는 방법과 브러핑이라고 하는 속임수 규칙이 있습니다. 범핑은 주사위 3개에서 나온 숫자가 같을 경우 상대방의 구슬을 하나 제거하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브러핑은 주사위 숫자를 계산하여 나올 수 없는 숫자의 위치에 구슬을 두고 게임 참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그냥 넘어가는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블러핑은 게임 참가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속임수로서 주사위를 던진 후 계산 결과를 틀리게 하여 자신이 유리한 곳에 구슬을 놓을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주사위 숫자를 계산하여 나올 수 없는 숫자의 위치에 자신의 구슬을 놓고 다음 사람이 주사위를 잡을 때까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이 속임수를 쓴 것 같다고 생각하여 계산 결과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을 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 방금 놓은 그 구슬을 빼내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속임수를 쓴 사람의 구슬 하나를 빼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했으나 속임수를 쓰지 않았음이 밝혀지면 게임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구슬을 하나 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정상적인 계산이 순서로 맞았냐 안 게임을 맞았냐 진행합니다. 속임수에 따라서 구슬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빼내고 없애고 하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속임수를 쓸 수 있을까요? 가위바위보. 자, 게임 실제 게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3개를 던져서 사칙 계산, 혼합 괄호가 있는 혼합 계산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떤 수를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제한 시간 안에 계속 이렇게 이제 자리를 차지해 가는데 연속된 자리를 차지할수록 추가 점수가 많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어느 자리를 차지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것은 누구나 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쉽게 놓을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슬 총 9개니까 9점. 하나, 둘, 셋, 3개가 연속으로 있으니까 5점. 9점에 5점을 더해서 14점. 하나, 둘, 셋, 넷, 4개가 연속으로 있어서 7점. 14점에 7점을 더해서 21점. 이처럼 세 개의 주사 이름이 같은 경우를 트리플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또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주사위를 굴리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자신의 핵심적인 구슬 하나씩을 제거하는 벌칙이 주어지는 것이죠. 트리플을 했을 때 범핑을 하는 거예요. 연속된 똑같은 구슬의 수가 수에 따라 되지 점수가 않는데 달라지므로 치워내는 거. 흰색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연속되어 있는 2, 3, 4의 홈에 있는 구슬보다 저쪽에 떨어져 있는 31 홈에 있는 구슬을 제거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구슬을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이 나왔을 때 펌핑을 하는 이것을 누가 뺄 거냐? 그러니까 펌핑을 네, 이렇게 구슬이 제거되면 사람이 뺄 거냐? 주사위를 굴린 사람은 똑같은 규칙에 따라 계산을 하고 홈에다가 구슬을 넣습니다. 아니면 당한 사람이 스스로 제거하느냐? 여기서는 지금 트리플을 한 사람이 뺀 게 아니고 다른 게임자들이 자기에게 제일 불리한 걸 빼냈죠.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게임이 덜 잠깐, 그거 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6 곱하기 2 더하기 2를 했는데 14밖에 안 되네. 계산 잘못했다. 계산 잘못했지? 잘못했으니까 너 구슬 빼고 계산을 너 구슬에서 하나 뺀다. 여기 점수가 오히려 높을 의도적으로 테니까 여기서 하나 뺄게. 틀리게 해서 다른 상대방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만들지 못하면 어렵지. 진짜 놀 게 없어. 다음 차례. 이게 이제 가장 핵심. 머기스 게임 왜 4 곱하기 4 더하기 용어죠. 5 머기스를 그러면 내일부터 4 곱하기 4 설명했어야 돼요. 16에 5를 더하면 21 있잖아. 여기는 4자리. 사실은 머긴스가 상대방이 머긴스! 계산을 못했던 거 찾아내는 게 기본 게임이고요. 이럴이 나왔을 때 상대방 거 없애는 걸 펌핑 속임수 치는 거 있습니다. 블러핑이라고 하죠. 그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머긴스 게임을 인터넷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실제 예시입니다. 세 수를 이게 링크가 사칭 안 돼요. 연산을 통해서 등식을 만들 수 있으면 트루 버튼을 제가 새로 게임을 다시 위한 했습니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긴스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머긴스 게임을 할 수 있는 말판이 필요합니다. 게임 다시 한번 아래의 설명합니다. 그림은 게임 머긴스 규칙.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말판의 규칙 아는 예시입니다. 동안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조건을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보세요. 머긴스 게임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인원수에 따라 각 게임자는 똑같은 개수의 세 큐브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 자신의 순번에서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굴려 세 수를 넣습니다. 3개의 수의 사칙 계산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머긴스판에 비어있는 1부터 36까지의 홈에 해당하는 수를 하나 만들면 자신의 색깔 구슬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를 만드는 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음 사람으로 차례가 넘어갑니다. 머긴스 게임에는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머긴스입니다. 3가지 주사위를 주어진 시간 30초 안에 숫자를 만들어서 말을 올려놓습니다. 이때 게임자가 주어진 시간 안에 말을 놓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머긴스라고 외치고 본인의 말을 말판 위에 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숫자가 트리플일 때를 범핑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상대방이 이미 놓았던 말 중에 하나를 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속임수 브러핑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불가능할 때 상대방을 속이기 위하여 아무 곳에 말을 놓았을 때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게임자가 상대방의 이의 제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설명할 수 없으면 놓았던 말은 제거당하고 이의 제기를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말을 놓을 수 있습니다.
머긴스 게임의 승패는 게임자 중 한 사람이라도 먼저 머긴스, 블러핑, 트리플을 이용하여 말을 말판에 먼저 놓으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게임이 종료되는 4가지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긴스 게임의 점수는 게임판에 홈에 놓은 큐브 1개당 1점을 주며 큐브가 연속될 경우 추가 점수가 주어집니다. 점수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가 2, 머긴스 점수 계산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3, 먼저 빨간 큐브의 점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차가 한 개의 큐브는 1점이고 아까 우리가 두 개의 보았던 큐브는 3점, 3, 4, 세 3, 개 4가 연속인 아니라 큐브는 5점이므로 모두 더하면 12점입니다. 다음으로 파란 큐브도 같은 계산법으로 어느 정도 하여 이제 더한 일정하게 결과 이렇게 모두 15점이 나왔습니다. 늘어나죠. 3, 5, 노란 그다음에 큐브는 이게 몇 5개가 점이야? 연속해 있어 점수가 무려 13점입니다. 합계가 차이가? 17점이 나왔습니다. 초록 큐브는 13점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누적적으로 머긴스 이렇게. 게임에서는 높은 그럼 여기 점수를 어떤 얻기 규칙이 뭐 위해서는 없을까요? 연속해서 큐브를 놓는 것이 뭔가 규칙을 중요합니다. 가지고 이 점수도 그러니까 추가 점수가 이제 쉬운 값이죠. 앞에서의 머긴스 게임 활동을 다음의 게임 기록지에 기록해둘 수 있습니다. 프린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머긴스 게임 활동지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의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풀고 있는데 4명이 즐길 수 있는 흥미진진한 사칙 계산 게임인가? 2명도 가능한데 가장 잘못된 것 운도 필요하다. 위장전술, 행운, 바보, 차지할 수 있다. 논리적 판단, 창의성 게임이지만 사칙 계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학습용 게임이다. 어? 네, 5번이 분명히 틀렸는데, 그렇죠? 아까 잘못 생각했죠? 단순한 사칙 계산 능력 위한 학습용 게임이 아니라 전략 게임입니다. 처음에 4명 때문에 그랬는데, 자, 요게 이제 어려워요. 머긴스 등식을 만들 수 없는 것 모두 고르라. 2, 4, 5를 가지고 사칙 계산 이용해서 28 만들 수 있나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이번에 5, 3이 가지고 14를 못 만든다고 찾아냈네요. 다른 거는 3번은 가능해요? 4번도 가능해요? 4, 4, 3을 가지고 12를 만들 수 있나요? 짧은 시간 내에 계산하기 힘들죠. 대부분 우리 교사나 선생님, 이야, 어떻게 이거 일일이 금방 그렇게 찾아냈을까? 네, 또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비례적으로 점수를 매겼다. 1, 3, 7, 15. 이건 차이는 2, 4, 8 비례적이지만 뭐랄까 비례적으로 점수를 매긴 건 아니네요. 2, 4, 8, 16 그 자체가 2, 4, 8이면 비례적인데 비례도 아니죠. 거듭제곱이니까 비례도 아니에요. 1번은 틀렸고요. 계차를 일정하게 늘려주었다. 일정하게 똑같은 값으로 아니면 일정하게 일정의 그 의미가 있는데 2의 n승 마이너스 1 저건 맞는 것 같고요. 특별한 규칙 없다고? 있는데 연속된 규칙을 놓을 확률도 고려하여 적당한 차이를 적당한 차이. 이게 오히려 맞는 것 같네요. 네. 계차를 일정하게 늘려준 건 아닌 거고요. 사실적 기술, 그 배경 설명. 문제가 조금 쉽지는 않죠? 네. 이번 시간에는 머긴스 게임을 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아래의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하면서 머긴스 게임의 준비물과 게임에 실제로 쓰는 이 구슬 클래스에 나누는 들어가서 법, 여러분이 구슬 여유 있는 개수에 시간을 따른 가지고 득점, 이렇게 특별한 규칙들과 학습을 게임의 해왔던 종료 방법 등에 대해 해왔었는데 살펴봅시다. 오늘은 머긴스 직접 게임은 1명에서 들어가서 4명이 즐길 수 있는 보면서 흥미진진한 사칙 복습을 해봤습니다. 위 3개 누워 가지
읽기 싫으면 그냥 쭉 스크롤바 그어버리면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양은 채워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1차시 끝났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우리는 머긴스 게임의 기본적인 그 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 웹사이트이고요. 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 각종 어떤 상을 받았는지 대단한 그 많은 상과 추천을 받은 아주 우수한 게임입니다. 특히 mensa 게임으로 추천될 정도로 영재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출시가 된 벌써 한 20년 된 게임이죠. 그런데 이 게임의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딴지를 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딴지를 통해서 새로운 게임의 그 개선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교사들을 위한 코너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 되면 들어가서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팝 퀴즈가 나와요. 팝 퀴즈. 6, 4, 3을 이용해서 8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금방? 6, 3 나누면 2죠? 2, 4, 8. 금방 되네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게 있어요. 틀린 계산을 그냥 모르고 넘어갔는데 그것을 이제 블러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속임수를 의도를 가지고 속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것도 블러핑이고요. 근데 나는 틀린 계산이에요. 근데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 상대방이 발견 못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네. 상대방이 발견 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이때 이제 심리 작전을 잘 쳐야 돼요. 야, 이거 쉽네! 이러면서, 그죠? 딱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가능한 경우인데, 조금 어려운데, 그걸 가능하긴 해요. 그때, 야, 큰일 났네. 에이씨, 모르겠다 하면서, 시간 다 되니까 급하게 놔버리면 상대방이 조금 의문을 가지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딱,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블러핑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딴지를 걸 가능성도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교재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요 머긴스판은 목재 그 아까 튼튼한 실제 그 실물을 가지고 사서 계산하면 게임을 하려면 상당히 비싸요. 아까 그 실물이 어느 정도 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 원 정도예요. 5만 원. 우와, 한 40불 이상. 이게 상당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출력해서 이 판 위에 그냥 하면 돼요. 뭐 출력하는데 뭐 10원도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사위가 필요하고요. 주사위도 그냥 정육면체 주사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면체 주사위들이 있고요. 말을 다양한 색 말을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응용 게임, 변형 게임을 위해서 나중에 새로운 말판, 새로운 말판들, 굳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다양한 말판들을 활용하여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36칸이니까 36개의 굿을이겠죠.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굴려서 세수로 사칙 계산한다.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사용해요. 실제로 그 우리 매지믹스라는 게 있었죠. 매지믹스는 사칙 계산만이 아니라 자유연산을 쓸 수도 있어요. 루트나 제곱, 거듭 제곱이나. 그런데 이 여기에 사칙 계산까지 쓰면, 사칙 계산 이외에 자유연산을 쓰면, 블러핑 치기가, 이게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수를 만드는 게 너무 쉽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사칙 계산으로만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자, 빈칸 차지하는데, 자, 각자 이 큐브 아까 같은 색깔들을 2명이서 하면 2팀이, 4명이 2그룹으로 나눠서 해도 되고요. 3명이 따로따로 해도 되고 4명이 1인당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홈이 몇 개예요? 36개. 자, 그러면 2팀이 나눠서 각각 20개씩이니까 총 40개를 가져가는 건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3팀이면 이게 몇 개예요? 말판을, 아니, 말을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해요? 이거 몇 개? 60개. 이렇게 많은 말을 준비할 이유가 없죠. 36개의 칸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먹인수 하면 밖으로 빼내겠죠. 범핑해도 빼내고요. 근데 빼내더라도 그것을 본인이 가져가잖아요. 그럼 말을 굳이 이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 없어요. 자, 요때 이제 충분히 준비해서 그 말을 따낸 말을 뭔가 보너스로 얻기 위해서 따낸 사람이 가져가게 한다면 조금 여유 있게 말을 준비해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말을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죠. 한 10개만 있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보셨나요? 다음에 2인 또는 4인의 경우 뭐 10개씩 가져가서 같은 색으로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4색으로 하면서 두 그룹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4가지 색을 하면서 둘씩 짝 짓는 거죠. 그래서 개인전과 함께 단체전을 해요. 그러니까 두 팀이 같은 팀은 잘 보호해주고 다른 팀은 서로를 공격하고 그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연속인 것을 막아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내 팀을 막아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공동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4색을 하되 개인전과 함께 둘씩 나눠서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원래 2분이었는데 2분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1분 또는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먹인스, 블러핑 했을 때 상대방 구슬을 빼내고 자신의 구슬을 올려놓는다고 했죠. 여기 이제 기본 규칙이에요. 이런 게 문제점이 좀 있죠. 왜냐면 여러분 블러핑을 자주 칠까요? 이거 블러핑 잘 칠까요? 먹인수는 가끔씩 생겨요. 근데 속임수 치려고 할까요? 안 쳐요. 왜 안 칠까요? 왜 안 칠까요? 내가 속임수를 치려다가 상대방에게 발각되면 내 이미 놓았던 것을 하나 빼내야 돼요. 이때 내 것을 빼내느냐 상대방이 빼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전략 차이가 생겨요. 상대방이 빼내면 쫙 연속되어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연속 이렇게 똑같은 색이 벌써 한 4개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 5개 올려놨다고 합시다. 내가 블러핑을 쳤어요. 근데 들켰어요. 그러면 뭘 당해요? 이걸 치워버림을 당하면 이 엄청난 공들인 점수가 완전히 도루묵이 되잖아요. 조건 변경, 이게 점수, 득점, 추가 점수가 이게 이제 0, 2, 5, 7, 10 이렇게 추가 점수가 어느 정도 맞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득점해 놓은 걸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 3이고요. 여기는 맞네요. 여기 4고요. 이게 틀린 거죠. 3, 4. 비율적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훨씬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에 이제 이 점수가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 차이 늘어나는 정도가 이 득점에서 이 늘어나는 차이 정도가 조금 비율적이거나 점수가 그렇게 높지 못한 그런 어떤 단점이 보이네요. 그래서 점수 조정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1, 3, 5, 7, 9 아주 쉽게 외우기도 쉽고 이 추가 점수를 언제 일일이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없더라도 이걸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어진 개수를 보고 쉽게 기억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1, 3, 5, 7, 9 쉽잖아요. 이 점수 계산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점수판 봐야죠. 그럼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1, 3, 7, 15, 31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와 엄청난 점수네요. 야, 이 5개 하면 완전히 대박이다. 이거 뭐예요? 2, 4 보여요? 8, 16, 32 아주 계산하기 쉽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쉬운 점수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충분한 고민을 했겠지만 이 점수에 대한 어떤 비판적 딴지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직접 새로운 점수 계산법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토론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게임은 언제 끝나느냐? 자, 게임은 제한된 시간이 끝나면 제발 끝났으면 좋겠어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연속하여 놓을 수 더 이상 없으면 게임은 적당히 종료를 해도 될 거고요. 물론 중간에 다 끝날 수도 있죠. 빨리 빈칸이 없으면 다 채워질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 팀이 큐브를 다 사용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게임은 종료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 이제 그러면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보드 게임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보드 게임을 만들 때 머긴스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위 윷놀이라든가 또는 뭐 이미 다른 걸 배웠던 것 있죠. 숫자 볼링이랄까, 매지 믹서랄까, 또는 뭐죠? 그 루미큐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 알고 있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게임들을 종합해서 꼭그 머긴스만이 아니라 변형 게임을 만들어 가볼 수도 있죠. 큰 주사위에서 작은 주사위를 뺀 값은 이거는 내가 안 쳐다봐도 그냥 운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임은 별로 좋은 게임이 아니죠. 재미있어서 주만지라는 그 뭐 생명치 다 활용을 했지만 수학적인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잘 고려해서 우리들 게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머긴스 게임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주사위 윷놀이나 숫자 볼링이나 또 매지믹서, 또 루미큐브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 수학 보드 게임을 어떻게 개발 지도할지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게임들을 더 다루겠지만 이쯤에서 그동안 살펴본 주사위 윷놀이, 숫자 볼링 게임, 매지 믹서, 루믹 큐브, 머긴스 게임 등의 다양한 수학 보드 게임을 되돌아보면서 한 단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기존의 게임들은 행운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수를 이용한 계산과 식 만들기, 다양한 조합, 그리고 경우의 수와 확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승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과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수학 보드게임 개발을 위해서는 결국 수학적인 내용, 수학적 창의성, 수학적인 안목과 태도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골고루 잘 발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한 리크레이션 수학이라는 목표를 명심한다면 일반적인 활동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수학적 내용 요소에 주목하면서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게임을 활용하여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보려는 태도와 의지를 갖습니다. 유능한 교사는 자신의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what if not이라는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창조적 잠재성을 일깨워 재발명, 재창조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수학교육자인 프로이덴탈이 제안한 안내된 재발명의 방법에 견주어 우리는 이것을 안내된 재창조의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 이제 함정에 빠지면 내려오는 거고요. 여기 이제 비밀의 통로로 여기 멈추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가죠. 이미 알고 있는 숫자 볼링, 매지 믹서, 또 루미큐브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머긴스에서 사용했던 지난 여러 가지 차시에 규칙들과 살펴본 통합하여 주사위 새로운 윷놀이나 게임들을 숫자 한번 볼링 만들어 봅시다. 게임, 매지믹서, 루미큐브 등을 회상하면서 이번에는 자신만의 새로운 수학 보드 게임을 만들어 봅시다. 아래의 교육 활동 안내와 생각 더하기를 클릭하여 자신이 새롭게 만들 게임을 기존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변형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에 대한 예시와 질문들을 읽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수학 보드게임을 만들고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은 교육 활동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머긴스 게임을 하려는 모둠이 있다면 먼저 머긴스 게임의 용어들과 게임 방법을 설명하고 머긴스 게임을 2회에서 3회 정도 직접 실행해 봅니다. 기존의 머긴스 게임의 규칙을 새롭게 변형해보고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규칙이나 바꾸어 보면 더 좋겠다고 느낀 점 등을 토론해봅니다. 그리고 게임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소재로 주사위 윷놀이, 숫자 볼링 게임, 매직 믹서 또는 루미큐브 중 하나를 모둠별로 선택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게임을 활용해 새로운 보드게임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기존의 게임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다른 규칙이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임을 만들어도 좋고 보드판 모양만 바꾸어도 되며 형태와 방법이 전혀 다른 게임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요건 좀 문제가 있어요. 참가 인원에 전혀 대한 다른 규칙 거는 또한 자유롭게 곤란합니다.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아래에 게임이나 제시한 만들어 보니까 활동판은 그래서 머긴스 이미 게임을 알고 있는, 변형할 수 함께 있는 배웠던 놀이판의 예시입니다. 내용의 규칙들을 활용해서 리크리에이션 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임과 관련되는 게임을 만드는 모둠별로 게 제작한 좋겠죠. 수학 보드 게임을 상호 평가를 통해 서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클릭하여 평가 내용에 따라 모둠별로 점수를 매겨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각 모둠이 만든 수학 보드 게임에서 모둠 평가 좋았던 기준도 점이나 아쉬운 점이 수학 내용 있었다면 기록해 관련된 보기 것도 바랍니다. 기발함, 독창성, 모둠별 보드 구린, 게임의 평가는 흥미, 수학적인 아이, 내용을 포함한 아이디어 이렇게 이제 5점, 을, G, 재미가 D 있는 것에 세 가지 5점, 요소에다가 아이디어의 협동, 독창성에 아이디어 5점, 발표, 이제 이건 협동심을 역량이죠. 발휘하고 시간을 준수하는 발표하는 것에 5점,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색으로 쉽도록 표현한다면 발표하는 것에 옐로우라고 하든지 5점과 아니면 추가 뭐 평가 실버라고 항목 해도 5점으로 상관없겠죠. 총 30점으로 구성됩니다. 기타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점수 뭐 충분히 추가 항목 넣을 수 있고요. 앞서 실시한 상호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자 모둠에서 만든 수학 보드게임에서의 수정사항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한 보드게임은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개선 과정을 거쳐야 하며 what if나 what if not의 전략을 활용하여 규칙이나 조건을 바꾸어 변형해 볼 것이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계속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주사위 윷놀이, 매지믹서, 숫자 볼링 게임, 루미큐브, 머긴스 게임 역시 좀 더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다른 모둠의 작품에 대한 감상과 평가, 이 반성과 반성은 개선, 자신이 만든 개선을 위한 게임에 반성. 중요한 아이디어를 이건 아주 제공합니다. 중요한 생각이죠. 반성적 각 사고. 모둠의 작품에서 개선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반성적 부분은 무엇이며 대부분 우리 한국 작품명을 학생들이 무엇이라고 즉흥적인 지을지 생각해 아이디어는 보세요. 있지만 그것이 정말 그런지 따져보는, 되돌아보는 이 반성 능력이 상당히 지금까지 공부한 필요합니다.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의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주관식으로 쓰는 이 부분들은 답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 체크표도 여러 가지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부분들, 가장 지난 높은 차시들에서 실시한 평가는 주사위 윷놀이나 낮은 숫자 평가를 볼링 게임, 준 이유에 매지믹서, 한번 루미큐브 발표를 등을 해보는 게 회상하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자신만의 새로운 수학 보드 게임을 만들어 봅시다. 기존의 게임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다른 규칙이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임을 만들어도 좋고 보드판의 모양만 바꾸어도 되며 형태와 방법이 전혀 다른 게임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반복되는데 둘씩 또는 모둠별로 활동해도 좋습니다. 다른 유사한 모둠의 게임이라고 산출물을 해야 되는데 평가해 보면서 전혀 다른 우리 모둠의 보다는 산출물에 참고하거나 유사한 산출물을 수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조건을 바꾼 모든 아이디어는 계속 다듬어져야 합니다. 다른 모둠의 작품에 대한 감상과 평가, 반성은 자신이 만든 게임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What if 또는 What if not 전략을 사용하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게임의 규칙이나 조건을 바꾸어 새롭게 계속 변형해 이 우리 볼거리가 강의에서 있는지 나왔던 이 찾아봅시다. What if 또는 What if not 주어진 조건, 규칙, 목표 등의 속성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그 조건, 규칙, 목표 등을 하나씩 바꾸어 보는 거죠. 뭐뭐라면 어떨까? 뭐뭐가 아니라면 어떨까? 조건 변경. 이걸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개선안을 제시하는 그것이 바로 재창조의 첫 걸음일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요? 기대가 크죠? 네. 자, 이 우리 평가 기준에는 RGB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빛의 삼원색인 RGB. RGB가 무슨 뜻이냐면 각각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의 재미 요소, 그 다음에 기발함, 사고의 기발함, 수학적인 내용. 학기 중에 점수 평가로는 RGB를 각각 1점, 3점, 2점 이와 같이 주지만 기말과제는 이 블루가 3점이라고 했죠. 그래야 수학의 내용적인 요소가 더욱 강화되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한 평가 기준이 있었죠. 그게 디지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D, difference, 얼마나 참신하냐. I, interest, 얼마나 재미있냐. G, 얼마나 정보가 명확하고 제시를 하고 있느냐. 구글링. 그 다음에 integration, 통합.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관련 지어보는 것.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 세대에 얼마나 민감하게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그리고 analysis, 분석, 수학적인 내용의 분석. 이게 빠지면 안 되죠. 자유로운 상상, L. 이렇게 해서 디지털이라는 7가지 요소를 조금 더 세분화한 평가 기준입니다. I와 트렌드가 인터레스트와 트렌드가 R에 해당된다면 이 difference, 참신함과 통합, 그리고 자유로운 상상, 이거는 이제 사고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분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각종 정보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내용 분석,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이 내용 요소 항목에 따라 여러분의 기말과제를 한번 제안해 보시고 또 새로운 그 게임 만든 그것을 반성하면서 이 7가지 요소에 얼마나 적합한지 자기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Q&A에 올려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